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우 원장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성형 중에서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도 한번 준비를 해서 어떤 분들에게 무보형물 수술이 어울리고 또 무보형물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보형물 수술을 이제 단어를 좀 잘 따서 보면은 무는 없을 무자고 보형물, 그 다음에 코수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형물이라고 그러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실리콘 보형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콧대에 이제 콧등을 높인다 그럴 때 실리콘을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코끝 성형, 콧대 성형 같은 경우 실리콘이 들어가는데 이런 실리콘 보형물을 쓰지 않는 수술을 무보형물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딱 여쭤봤을 때 우리 코끝 위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코끝이랑 콧대를 다 높이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콧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연골로 콧대를 높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뭐 늑연골 같은 경우를 이제 다져가지고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근막에 싸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엉덩이에서 엉덩이 진피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제 보형물의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오셨을 때 대부분 매부리가 좀 심하시고 그다음에 코끝이 많이 처져 있고 코끝이 퍼져 있고 그래서 내가 코끝 위주로 좀 성형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럴 경우에는 무보형물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실제 수술, 아베크 성형외과에서 수술하신 분 사례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 이제 여성분의 사진이고요. 정면, 옆면, 밑면에서 보신 사진인데 제일 먼저 뜨는 거는 이제 옆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 우리 미간에서 콧등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 있죠. 사실 여기가 많이 꺼져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콧등 같은 경우는 많이 꺼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움푹 들어가기 때문에 실리콘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콧등 자체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매부리가 살짝 있으신 분이고 그에 비해서 코끝이 약간 이렇게 처져 있는 느낌들이 있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콧등에 어느 정도 라인은 잡혀 있는 반면에 매부리 살짝 있고 코끝이 많이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코가 좀 밑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좀 복코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굳이 실리콘 보형물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콧등을 그대로 살리면서 매부리를 좀 깎아내고 코끝을 높이게 되면 마치 실리콘을 넣은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형물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추천이 되는 것은 콧등 자체는 내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코끝 자체가 낮아서 복코 느낌이 나고 화살코 느낌이 나고 매부리를 개선하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추천이 됩니다. 일단은 무보형물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과 관련된 합병증이 없습니다. 실리콘에 관련된 합병증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실리콘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콧등에 실리콘을 넣었는데 실리콘 자체가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다거나 그런 부작용. 그럴 경우는 딱 맞지, 딱 핏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리콘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 수술 하시고 나서 보이지 않았던 비대칭이 더 심해졌다든지 아니면 콧대가 실리콘을 넣고 나서 더 휘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실리콘이 틀어졌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무보형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가 원래부터 휘어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실리콘을 넣지 않기 때문에 더 휘어 보이진 않고 오히려 더 교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리콘 자체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크게 문제가 없긴 하지만 대략 한2% 정도의 확률로 구형구축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구형구축은 실리콘이 인체에 들어가면 실리콘을 감싸게 된 얇은 막, 대략적으로 정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리넥스 티슈 있죠? 한 티슈 정도로 굉장히 얇은 막이 쌓이게 되고 그 막 자체는 실리콘이 움직이지 않고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막 자체가 우리 켈로이드 피부처럼 두꺼워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경우는 구형구축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경우 실리콘 때문에 코끝이 이렇게 들어 올라가고 당겨지고 뒤틀리고 아프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리콘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보형물 수술 같은 경우는 그런 실리콘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에 대한 합병증이 없다. 그런 부분이 가장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실제 수술 사진, 환자 사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우리 사례를 설명드릴 때 환자분의 사진이고 수술하고 한 2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끝도 높아지면 콧등에서부터 코끝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매끄러운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보형물 수술하면 가끔 다른 병원에서 상담하고 오셨을 때 이제 콧등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한 1mm, 2mm라도 얇은 실리콘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형물이 없으니까 콧등에서 코끝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실리콘을 얹어서 가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매부리 같은 경우도 단순히 매부리를 그냥 쳐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매끄러질 때까지 좀 열심히 다듬어야 되고요. 또 이제 코끝을 높이고 이 콧등에서 꺾이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자가 연골, 귀연골. 저 같은 경우는 좀 귀연골을 많이 사용하는데 귀연골을 좀 채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고, 추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콧등 피부가 굉장히 얇거나 아니면 콧등 자체가 좀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거칠기 때문에 그런 사포질이나 이런 가는 과정 자체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 흡수성 콜라겐 막이라고 부르는 동물성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코 성형에서도 많이 쓰지만 치과 재료로도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예전에 신경 치료를 해서 그 부분이 비어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런 재료 같은 경우는 두께가 1mm 정도로 굉장히 얇고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콧등이 좀 약간 울퉁불퉁하고 느껴질 경우는 그 위에 살짝 얹었을 때 이런 울퉁불퉁함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이럴 경우는 내가 굳이 실리콘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콧등 자체가 0.5에서 1mm 정도 살짝 올라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이 전후 사진처럼 무보형물 수술로 했다 그래서 실리콘처럼 매끄러운 라인이 안 나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수술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이고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크게 부작용 없이 매끄러운 콧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능코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중격 망곡증, 그 다음에 비갑계, 비후증, 그 다음에 비밸브, 협착증을 개선한 비밸브 재건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이 대부분은 다 콧구멍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꼭 바깥쪽의 모양을 만드는 수술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보형물 수술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부리가 좀 심하시거나 콧등 자체 코가 좀 크고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코가 낮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비중격도 좀 많이 휘어있고 매부리가 좀 심하다 보니까 매부리 제거를 하면서 비밸브 제거도 필요한 경우도 많고 또 코가 큰 만큼 또 알레르기 비염도 좀 많은 그런 경향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보형물 수술할 때 특히 실리콘을 안 넣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기능코 수술, 우리가 비염 수술 있죠?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코 모양도 내가 좀 우악스럽고 좀 남자 같고 좀 그런 좀 사람이 투박해 보이고 그런 인상을 개선함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비염 증상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